2007년 대선 당시 기준 역대 최다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때 이회창이 무소속으로 나와 15%나 가져갔고 문국현이 6%쯤 득표했어요. 둘이 합치면 21%, 민주당 정동영 후보 26%, 다 더하면 47%. 전부 합쳐졌어도 지긴 했겠지만 그만큼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 획득한 것 빼면 헌정 내내 민주당은 당연히 지는 정당이었죠. 김대중도 소위 말하는 DJP 연합을 통해 집권했고 노무현도 정몽준과 단일화 없이는 이길 상상도 못했죠.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2명, 20%는 정당에 가입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나라가 됐어요. 민주당원 수는 거의 500만이고 돈을 내는 권리당원은 절반인 25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이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숫자인 게 인구가 7천만으로 우리보다 2천만 많은 영국을 보면 노동당이 43만, 보수당이 17만, 인구가 8,500만인 독일을 보면 3인당과 기민당이 각각 41만으로 이 숫자를 전부 합쳐도 민주당 권리당원보다 100만 넘게 적은 142만입니다. 이건 정말 상전벽해, 격세지감인 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단 말이죠. 문재인은 원래 정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청와대 생활 끝내고 양산에서 쭉 살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가신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을 돌아보는 주제로 원래 책을 쓰려던 분이 못 쓰게 돼서 본인이 쓰기로 했는데 그 책이 바로 문재인의 운명이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사람들에게는 대선 출사표로 받아들여졌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읽는 사람이 그렇게 읽으면 장땡인 거니까 정말 제목처럼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에 비서실장까지 했던 이 사람이 민주당에 가입한 건 아마 2011년 12월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밝힌 대목에 근거해서인데요. 문재인은 1953년생이니까 나이 59세가 되어서야 민주당에 가입한 거고 국회의원이 된 나이는 60세. 한갑인 거죠. 한갑자를 살았다는 한갑이 되어서야 안에 들어가서 본 당시 민주당의 상태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그의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1219 끝이 시작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대로 분석해야 최소한 다음에 같은 실수는 안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바둑러들은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이 책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 패배한 후 피로 써내려간 대선 패배 복기록인데요. 책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시 새누리당은 프로였고 민주당은 아마추어였다는 건데요. 약해도 너무 약했고 허약 체질일 수밖에 없는 내부의 문화와 관행,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을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지라는 말이 나오는 수준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겠어요. 첫째, 공천이 개판이다. 이거는 대선 말고 같은 해 먼저 치러진 2012년 총선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정규제가 이재명 지도부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고 거의 극찬을 했죠. 고인물이 빠질 수 있도록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후보가 결정되도록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진행해서 현역 물갈이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결과는 후드러 깠는데 명태균 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청와대 발로 되는 대로 꽂았다는 거예요. 근데 2012년에는 완전 반대였어요. 당시 새누리당은 룰 정해놓고 그대로 딱딱딱 했고 민주통합당은 개파 갈라먹기 공천을 했죠. 그래서 의석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둘째, 실패 분석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다. 원칙도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개파 갈라먹기가 기본값이니까 총선이고 재보궐이고 지선이고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니네 나와 이제 우리 개파 차례야 이러면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로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때도 총선 이후 8개월 남았는데 그러고 있으니 무슨 대선 준비를 하겠어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풍토는 당연히 대선까지 이어졌고 룰 세팅하는 거 보고 있자니 원칙도 뭣도 없고 그저 개파 목소리 큰 대로 자기 유리하게 규칙을 정하는 개판이었다는 거죠. 당시 민주당 입당 1년 차인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자연인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러니까 지는 게 당연하구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만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벽이 크구나. 진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2013년
민주당의 진성 당원 수는 약 14만 명, 새누리당은 20만 명쯤이었어요. 민주당 당원 구성을 살펴보면 지역 편중이 극심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원이 100명이라면 수도권 33명, 호남 54명, 호남이 절반이 넘죠. 나머지 모든 지역을 합쳐봐야 13명이었던 상태예요. 수권 정당이 되기에는 국민들의 총체적 민심을 반영할 수 없는 전국 정당의 지읒자도 꺼내기 힘든 호남당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여론조사하면 새누리당은 40%대, 민주당은 20%대. 이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명박근혜가 문제다. 저놈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뀔 리가 없다. 이렇게 여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정치인 중에 바둑 단수가 가장 높다는 입당 1년차 문재인은 패배를 복귀하며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저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야겠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 모두가 여당 개혁을 말할 때 야당 개혁을 기치로 안철수와 같이 나갔던 국민의당 40인으로 대변되는 소위 말하는 호남 토 기득권 세력을 민주당 중심에서 몰아내면서 그런 승부수를 던져내면서까지 이뤄낸 개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쉽게 한 거고, 둘째는 1,000원만 내도 권리당원 권한을 주는 것이었어요. 문재인 본인만 해도 저만 해도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의 집권을 바랬지만 당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것도 같고, 그리고 세대가 내려갈수록 귀찮아요. 그전에는 당원이 되려면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등본도 온라인으로 떼는 시대에.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맞게 웹사이트 회원 가입하듯이 당원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면서 젊은 층 유입이 쉬워졌고요. 다음으로 1,000원 당비 납부하면 권리당원 권한 주는 거. 이때 사람들 불만이 뭐냐면 왜 민주당 당대표나 최고위원 저딴 놈들이 되냐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열받고 좌절해서 정치 혐오를 느끼고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었던 상태였고, 그런 모습을 보며 염증 났던 사람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주는 해결책이었던 거죠. 아, 내가 1,000원만 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 뽑을 수 있구나. 할만한데 장벽을 낮춘 만큼 이전에는 민주당을 바깥에서 응원하던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손으로 당대표 뽑으려고 당원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그 결과 2006년 총선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이후 12년이 지나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당원이 주인되는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며 배출하는 정치인들의 퀄리티가 높아졌는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여러 이름으로 바꿔가며 퀄리티가 12년 동안 내내 낮아지더니 이제는 대구 경북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재인 이전 민주당 수준으로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민주당의 체질을 바꿔버린 문재인의 이런 구상이 2012년 대선 패배 후 1년 내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초판 1쇄가 2013년 12월 10일이니까 전국 서점에 깔리는 것 감안하며 딱 12년 대선 1주년에 맞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여당이 맘에 안 들어도 야당도 찍기 어려웠던 새누리당 이중대 소리 들었던 시절에 실력은 아마추어 같았던 민주당이, 그때 양비론 펼치던 사람들은 그럴만도 하다 싶었던 시절의 민주당이 7급수에서 6급수로, 6급수에서 5급수로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점점 깨끗해져가는 건강한 체질을 갖춰가는 기틀을 마련한 거죠.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최대 업적은 대통령이 돼서보다 이때의 야당 혁신이라고 봅니다. 정치 동아리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답게 일하는 소프트웨어 대혁신을 이루어냈으니까요. 문재인 이전의 민주당이 윈도우 98이고 새누리당이 윈도우 XP였다면 문재인 이후 민주당은 윈도우 7으로 점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 때도 그렇고 보면 한 나라 안에 응원할 만한 정치 세력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희망을 가지며 지지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2012년 때는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응원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문재인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됐고, 민주당을 응원하고 지지하게 된 겁니다. 당당제, 다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정당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2012년 문재인에게 과연 배울 만큼의 자성과 통찰의 역량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번엔 다른 내용을 들고 찾아올게요. 바이.